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증상은 약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감염은 대통령의 건강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선과 세계 경제에도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세계 주식시장은 내려갔지만 폭락 수준은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로라도 대통령 대행 1순위를 할 수 있는 부통령과 부인, 이방카 부부 등 대통령 측근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문 호프 익스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만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양성 판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만일 대통령의 증세가 악화되고 부통령도 양성 반응으로 변하면 임시 대통령 승계가 민주당인 하원 의장이 1순위고 이 경우 국제 무대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양성 반응 발표를 하기 몇 시간 전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큰 문제가 된 백인 우월주의 그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이러스에 가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그룹 비난을 거부했다는 사실조차 바이러스에 가려져서 잊혀질 정도입니다. 아마존이 거의 2만 명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적은 66만 1000개입니다. 연방 하원은 1200달러 지원이 포함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 안에 동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어제 주무시다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국은 한참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주셔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는 소식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선거는 4주일 남았는데 일단 그 대통령과 대통령 와이프의 건강은 괜찮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몇 개월 전부터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직전에 무슨 일인가가 터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 백신 개발,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 버락 오바마에 관한 것,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첫날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뉴스로 이미 장식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차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섹션에는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미국 대선에서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녁쯤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기 전이었는데 호프 힉스가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호프 힉스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대통령 자문입니다. 젊었을 때 28살, 지금 31살밖에 안 됐지만 그때 정치 경험 전혀 없고 모델을 하다가 대통령이 나의 여기서 일해라 해서
캠프에서 일하다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무런 정치 경험 없는데 공보국장 하면서 백악관에서 봉급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자들도 좋아했습니다. 이 호프익스의 장점이 리에종 역할 같은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화나 있을 때라든가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호프익스에게 너 좀 가서 얘기해 하면은 반드시 성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스팀 다리미로 대통령 옷을 다려줬던 그래서 대통령이 집무실에 내려올 때부터 이제 그 집무실에서 나갈 때까지 가장 많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호프익스입니다. 이 젊은 여성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서 팍스 TV로 잠시 옮겼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무실에 가장 많이 들어드는 사람이 호프익스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무슨 자문이에요. 하지만 정치 자문을 하겠어요. 정치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프익스가 양성 판정받은 게 이제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 날 증세를 느끼기 시작해서 화요일이 토론을 했었죠. 수요일 아침부터 증세를 느끼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에 이 양성 판정이 나왔답니다. 양성 판정이면 감염된 거예요. 나왔는데 하루를 묵힌 거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됐었던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에 있는 기금 모금에 갔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지금 뉴저지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와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토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 프라우드 보이즈를 비난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자 어제 션 해니티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을 비난을 한다. 프라우드 보이즈를 포함을 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 시간으로는 자정이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 괜찮을 거다. 다 함께 이겨나갈 거다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74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50살입니다. 처음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뭐 아무 증세 없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증상은 나오지 않았었고 호프익스,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모두 정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다가 먼저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출근했었을 때도 그 뉴스가 없었는데 몇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나왔고 그리고 뭐 CBS나 블룸버그나 해외 언론들도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좀 약한 증상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약간 증상은 느낀다고 했고요. 그래서 약간 증상을 느끼는데 그 주변 사람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취재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날부터 조금 뭔가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였고 감기 비슷한 증상이라고 했어요. 목요일 어제 그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서도 좀 무력해 보였고 수요일에도 역시 그 캠페인을 했죠. 캠페인하고 공군기에서 돌아오는데 공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잠을 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측근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그때까지도 어떠한 대통령이 증상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니까 백악관에 지금 그 마크 메도우 그 비서실장이 컨펌을 해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뭐 약한 증상 느낀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 증상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대통령이 이렇게 될 때는 우선 그 대통령직이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가? Business as usual.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할 때는
권력을 잠시 그 이양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수술 받는다던가 그런 때는 이제 부통령에게 권력 이양하고 사인하고 뭐 헌법 25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프지 않다고 했고 오늘 아침 뭐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대국민 연설을 하나? 치료는 어떤 상태로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고 그 사이에 CNN 방송에 대통령의 친구인 린지 그레함 연방상원 의원이 출연을 해서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대통령 아무렇지도 않더라. 기분도 좋더라. 업빛 무드더라. 이렇게 아주 좋게 사운드 좋게 들렸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나 낸시 펠로시를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아프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언제 대통령이 감염됐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경우도 닷새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그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그 의학계의 그 도움을 받았어야지만 됐잖아요. 산소호흡기도 뭐 산소 공급도 받고 그런 형태처럼 대통령도 다음 주까지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에서 10일 격리를 합니다. 뭐 14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10일 격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날이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2차 토론 일정이 잡혀 있는 건데 이 토론이 취소될지 취소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무언가가 나온 것은 없지만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 바이러스 이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려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끝이다라고 말하고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심장병이라든가 기타 질병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약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열흘 격리를 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이 육군병원이요. 월터 리드 병원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쯤이 되죠. 10월 중순쯤 돼서 지금 백악관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나와서 거봐라. 이거 빅딜 아니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도 정치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겠다 어떡하니 하고 동정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동정표가 며칠 전에 그 토론에서 확 또 이제 뭔가를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설령 대통령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과의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또 실제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대통령이 퍼뜨려 가면서 이런 비난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민주당 전략가, 공화당 전략가,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리더십에서는 실패했다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심지어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은 영화 감독이요. 워낙에 뭐 음모론도 좀 얘기하고 하니까 동정심을 높이려고 바이러스에 안 걸렸을지도 몰라. 이 모든 요즘의 음모론은 보수에서 나오지 공화당 쪽에서 나오지 민주당 쪽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은 안 걸리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주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은 날마다 시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뉴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이것이 별로 좋지 않고 대통령이 다 나아서 아주 건강하게 10월 중순쯤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론을 조금 모자라는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표만 갖고는 좀 힘듭니다. 특히 플로리다를 꼭 이겨야지 되고 그런데 나와서 지금 32일 남았는데 15일쯤 나오면은 뭐 20일도 안 남았죠. 그 사이에 여론을 끌어올리기는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회복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내내 내가 대통령 말을 너무 믿었던 것 아니야. 나도 정말 조심해야지. 대통령이 얼마나 조심을 했을 텐데 대통령까지 감염이 됐겠어? 물론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긴 했지만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클로락스, 모든 자외선 쏘이는 것, 뭐 마스크 별 효능 없어, 거리두기 이 모든 대통령이 했었던 말들을 사람들은 다시 상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테스트를 자주 하기 때문에 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필요한 때는 쓴다 하고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모습들을 중간층 그 무당파의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건강하게 다시 나와도 대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처럼 심하게 아프게 되면 지금은 마일드한 증상이라고 하지만 아프게 되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회복될 가능성이 뭐 거의라고 90% 95%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그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백악관의 전문가이고 한데 백악관의 그 전문가가 방사선 전문가지 이 같은 그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그 사회를 봤었던 크리스 월러스는 그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료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총리처럼 아프다면 보리스 존슨처럼 아프다면은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74세에다가 게다가 몸무게는 몇 파운드죠? 몸무게가 뭐 244파운드, 110.7kg이거든요. 그리고 키는 110.7kg라고 할 때 키는 190m, 6피트 3인치입니다. 그럼 비만이잖아요. 그 BMI 수치가 뭐 30점 몇이 되던데요. 그리고 74세 정도면 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사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부통령에게 권력을 일단 이양을 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임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존 F 케네디 암살 때 그런 권력 이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침 다행스럽게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 오늘 아침에 네거티브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을 마지막 본 것은 화요일 아침이거든요. 그 선거 토론회 하기 전에 그 토론회장에는 같이 안 갔으니까 가족들 가고 호프익스랑 같이 다 갔으니까 부통령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회복될 때까지는 부통령이 권력 이양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부통령도 이게 또다시 나중에 검사를 받아서 양성으로 나오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땐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잠시 뒷부분에 전해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미국 언론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10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이 됐는데 그때 바이든 후보가 선거 전에 아플 수 있는 가능성 전혀 0%는 아니죠.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만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가능성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토론을 하고 막 그야말로 뭐 소리 지르고 샤우링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은 뒤로 두고라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이 됐는데
바이든 후보가 아플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73살이고 바이든 후보 77살 대선 치르고 나면은 78살이 됩니다. 이 경우는 또 대선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숨 쉬는 명품 이불입니다. 외길 33년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시나리오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브라질 대통령도 감염됐었고 보리스 존슨도, 물론 보리스 존슨과 트럼프 대통령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리고 남미에서 또 있어요. 온두라스 대통령도 그랬고 또 한 사람의 대통령도 감염이 돼서 뭐 대체적으로 뭐 18살 뭐 이렇게 차이는 났지만 건강하게 전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비만인 거 분명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는 모든 것에 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 늘 그 같이 다니는 호프익스라는 자문이 만난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어디서 무슨 문제로 터져 나올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네거티브랍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Anywhere else. I make 2 points to you. First, this has been an extraordinary year, a year filled with tumult. But what it has not been, though, is 뉴욕타임즈의 그 기자거든요. 조나단 마틴이라는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lmost to outside events. Joe Biden has had a lead since he got the nomination effectively in March. That lead has not really changed despite event after event during the course of the last 6 months. And I think it's not clear to me that this is going to change anything, given how dug in people are. 네, 일단은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네거티브 판정이 나왔다 하고 선거 판세를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3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지금 바이든 후보의 그 지지율,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 내려간 곳은 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래서 격차,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격차 줄이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그 조 바이든 그 후보나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 정말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뭐 아플 때는 거기에 무슨 감정이든지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대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안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테스트도 많이 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는 것, 그런 것들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지금 네거티브 나왔다고 하니까는요, 이것도 오늘 네거티브 나온 겁니다. 부통령도 오늘 네거티브고 아직 대선까지는 기간이 있고 나이들이 다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전염병 그 병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프익스로부터 언제 감염됐는가? 글쎄요.
호프익스 자문에게 감염이 됐는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 호프익스가 많이 같이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 집무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호프익스니까 호프익스가 먼저 그 판정을 받았고 대통령이 그 뒤에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적을 하는 것이지만, 호프익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을 수도 있고 언제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이제 뭐 일단 바이든 후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 토론이 있었던 현장이 통풍이 잘 되는 곳이냐, 거리는 제법 뒀던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찐방울이 공기에 날아다니면서 에어본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은 바이든 후보는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많은 준비해 놓은 기사는 일단 빼고요. 빼고, 그리고 그러면 어제 대통령이 그 선거 기금 모금을 한 그 라운드 테이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하고,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 그 토론 준비할 때도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군기를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공군기에 그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을 때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옆에 많은 뭐 램 임마누엘 같은 시카고 시장에 있었던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 쭉 옆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의 그걸 잡아서 그 거리를 보여주니까 6피트는커녕 그 비행기 아니니까 정말 가깝더군요. 그래서 호프익스도 대통령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또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본인 이 전국 위원장이요. 로나 맥다니엘은 양성 판정인데 본인 약간 그 증상이 있다고. 이번에 사람들이 다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마일드한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테스트를 받아야지 되고, 호프익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같이 다니고 또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니까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리고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엔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보통 그런 때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법한데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그 맥메도우 비서실장이 나와서 마크 메도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프익스가 이방카 트럼프도 만났고 자레드 쿠슈너도 만났는데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이라고 했고요. 대통령 큰아들과 대통령 큰아들의 여자친구는 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회복됐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둘째 아들도 만났고 둘째 아들 부인인 로라 트럼프도 만났고 티파니 트럼프와도 같이 다 공군기를 타고 다녔으니까는요. 둘째 딸과도 만났고 대통령의 뭐 전략가들 뭐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 스티븐 밀러는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도 얼마 전에 그 부통령의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통령 사무실에서 이 스티븐 밀러의 와이프도 양성 반응을 받았었는데 역시 이 호프익스가 다 접촉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네거티브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메코넬도 만났는데 미치 메코넬은 아직까지 본인 양성 음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지금 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무슨 그 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하원 의장이거든요. 대통령 승계 순위가. 그리고는 하원 의장 다음에 상원이 그 마이크 펜스니까 상원 의장 대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척 그레즐리 공화당 그 투표로 해요. 척 그레즐리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 다음에는 상원의 척 그레즐리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장관 가운데서 이제 1순위가 국무장관으로 시작되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다가 가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본인들은 이미 그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대통령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법에 따라서 그런데 1947년도에 그 대통령 승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대통령 승계법 자체가 헌법에 맞는지도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승계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낸시 펠로시잖아요. 낸시 펠로시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승계 순위에서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발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치적인 도전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대통령 대행을 지금 뽑는 과정에서 해야지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그럼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하느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미국이. 이런 혼란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국내가 이처럼 혼란한 틈을 타서 외국에서 꼭 나쁜 인간들이 초를 치고 이득을 취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까지 안 되리라고 희망을 하고 또 안 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 미국이 지금 뭐 힘이 저렇게 약해져서 저렇게 그 본인들 혼수 상태인데 하면서 리투아니아 같은 데 갈 수 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에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고 트윗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한 국가들이 영국, 독일 이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가 아니라요. 무슨 파키스탄 그런 국가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아무튼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 발틱 그쪽 해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것을 보면은요. 중국 그 공산당의 간부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박을 한 대가다. 이런 아주 그 미국으로서는 나쁜 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분께서 방송 들어주시면서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혜신 씨 오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중대한 일이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건강, 개인적인 문제, 국가의 경제, 세계적인 경제, 국제 정세 이런 모든 것들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대체적으로 기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일 없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고 이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만약에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32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화당에서는 후보를 바꿔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부통령도 아프게 되면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후보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하실 수 있는 일 거리두기 하시고요. 마스크 쓰시고요. 저도 요즘 마스크를 조금 느슨하게 썼던 것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하원에서 원래 이제 그 3조 4천억 달러짜리를 1조 2천억 달러를 떼고 2조 2천억 달러짜리로 경기부양책을 내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14대 207로 반대가 207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조금 있네요. 숫자를 보니까.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이 안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민주당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00달러도 들어가 있고 실업수당도 600달러로 전에 했던 것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직원들 그 봉급주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 PPP도 들어가 있고 백신에 대해서 280억 달러를 그쪽에 그 배분을 하고 또 뭐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료기구 개인 그 방어기구 뭐 의료진 등등을 위해서 그런데 한 20억 달러 그리고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하는 것 또 직원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그 기업 아니면 그 사업체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주정부 로컬 정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4,360억 달러를 거기에 배당을 했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푸드 스탬프도 지금에서 15% 정도는 그 규모를 늘리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교, 항공사 직원도 지원을 하고 코비드 테스팅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초당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초당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원이 지금 싫어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정부 로컬 정부에도 상원에선 돈 안 준다고 하고 그리고 실업수당도 싫어하잖아요. PPP는 오케이라고 하지만 실업수당은 공화당 쪽에서는 실업수당 주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또 뭔가 조정이 있겠죠. 그 사이에.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이 저렇게 백악관에서 그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스텝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그 대선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전에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일자리 창출 몇 개가 됐다는 보고서가 안 나오거든요. 대선이 끝나야지 10월 달 것이 나오는데 9월 달에 일자리가 농업 외의 일자리가 66만 1,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한 80만 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66만 1,000개니까 예상에 못 미친 거죠. 그리고 5월 달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월 달 이후부터 이제 경제를 재오픈하기 시작했는데 경제 재오픈하고 나서 처음에 좀 많이 몰렸는가 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가장 적다는 것이고 9월 달에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레저, 호텔. 그런데 뭐 레저에서 뭐 디즈니는 엄청 줄인다고 했잖아요. 28,000명 정도 놀이공원에서 줄인다고 했고 항공사도 이미 줄이기 시작했고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200만 개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1,070만 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몇 년이 걸려도 적어도 무슨 뭐 얼만큼은 뭐 500만 명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원히 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설 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8월에 비교할 때는 왜냐하면 센서스 이제 더 이상 뭐 그 센서스 그 임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21만 6천 개가 줄어들어서 그렇고 지금 주식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은 아니고 그냥 그 오히려 장 열기 전에 뭐 1.5%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은 그다지 큰 폭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도 나스닥 치고는 171포인트, S&P 500 12포인트, 다우지수는 뭐 지금 몇십 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제가 한 10분 전에 봤었을 때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에이미 코미 베럿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남편 지금 네 바이러스의 음성 반응 나왔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만났으니까요. 대통령과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음성 반응이다 하는 건 나왔습니다. 많은 추적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워싱턴은 굉장히 바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지금 받아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고요. 마클리 상원 의원이
법사위원 소속이고 유타가 지역구입니다. 이 마클리 의원은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마클리 의원이 백악관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는 이제 백악관에 다녀와서 이게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백악관에 간 게 19일 전이랍니다. 19일 전인데 뭔가 증상이 있어서 뭐 엘러지겠지 하다가 테스트를 했더니 지금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제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8월 27일에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가 백악관을 갔다 와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쓴 그 기사인데 한마디로 백악관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험실에 어떤 그 배양 뭔가를 균을 배양하는 접시 있잖아요. 그 균 배양 접시와 같다. 너무나 구멍이 위험하게 많이 뚫려 있다. 처음에 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검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질문까지 한대요. 뭐 열이 있냐, 뭐 아픈 적 있냐, 누구 만난 적 있냐 하다가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해지고 해서 여러 가지를 쭉 그 예를 들면서 이거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그 배양 접시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클리 의원도 백악관 다녀오고 19일 만에 양성 반응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가려졌어요. 사실은 오늘 이 뉴스도 크게 될 뻔했었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이 토론 사회를 보고 나서 어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먼저 하고 본인의 팍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토론이 그렇게 망가진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많이 준비를 했고 원래 홈워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준비했고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었고 케이크를 잘 만들었는데 그 케이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로 그냥 뭉개버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 73번 바이든 후보 얘기할 때 끼어들어서 말을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크리스 월러스는 145번이라고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답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145번이면 그게 1시간 30분 조금 넘었어요. 1시간 40 몇 분 정도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145번이면 1분도 안 돼서 또 껴들고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껴들어가는 게 자유 토론할 때는 괜찮지만 남이 2분 동안 쓰는 그런 때 껴드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 마이크를 끄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끄면은 일반 시청자들은 모르지만 거리가 웬만큼 있고 소리 지르면 후보들은 어차피 다 신경 쓰여서 아니까 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어제서야 그 셔네니티와 인터뷰에서 모든 백인 우월주의자 비난한다. 잘못이다. 프라우드 그 보이스도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프라우드 보이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아는 게 없어도 문제고 아는 게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해도 문제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프라우드 보이스를 몰라서도 이건 될 수 없는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래저래 모든 뉴스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숨쉬는 명품 이불입니다. 33년 외길 코지다운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 감동시킨 카우나 마사지 체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컴퓨터를 바꾸니까 화면이 커서 좋은 것도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네요.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 you